2월 2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질어질하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긍정적인 재료 한 방 정도가 지금 들어와 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싶기도 하고, 한 번 더 바닥 리테스트 하려나 싶기도 하고, 다 가능성이 조금씩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구간에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비트코인이 89,000달러 주변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게 다행이면 다행인데, 나머지 알트들도 하도 어제 때려 맞아가지고 살짝씩 나름의 반등세가 살짝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아직 마음을 조금 놓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고, 여차하면은 리테스트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 줄리오 모네로,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어제 17억 달러 손실을 확정했다. 이건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다. 정말 작년 8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작년 8월 5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왔을 때 시장이 막 줄줄 흘러내렸잖아요. 그때 되게 공포스러웠었는데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봐도 어제 하루 동안 17억 달러 규모의 손실 확정, 손절매 물량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물 ETF에서도 쫙쫙 빠져나갔더라고요. 현지 시간으로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3,790만 달러, 1조 3천억 원 넘는 돈이 순유출됐습니다. 6거래일 연속 순유출이고 어제 또 역대 최대 규모로 빠졌습니다. 블랙록에서 1억 6천만 달러 이상, 피델리티가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3억 4천만 달러, 비트와이즈 인베스코, 나머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쭉쭉 어제 그냥 시장의 공포 심리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쉬 크립토, 비트코인 ETF에서 어제 9억 3,8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매도 이후에는 항상 시장이 급등하곤 했다. 마켓 메이커들의 어떤 행위라는 게 장난질 칠 때가 또 많았고, 항상 엄청난 급락, 이 공포, 극도의 공포 이후에는 나름의 반등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거, 그걸 지금 ETF 순유출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주기영 아저씨는 코인베이스 고래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고래는 최근 7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점유율 30%를 차지했는데,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가격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흐름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코인베이스에서 놀고 있는 고래다라는 이야기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X 리서치,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시장 고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턴으로 이 상승 추세의 하락 반전을 의미하는 다이아몬드 탑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면 73,0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어제 주요 지지라인인 95,000달러, 92,000달러를 하방 이탈하면서 4억 6,7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다. 현재 단기 보유자들이 이미 손실 상태인 만큼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올해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 플러스 3월 발표 내용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질어질하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닥 테스트가 한 번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대응하기가.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7만 달러 얘기를 지금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지출을 늘리고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트럼프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라면 상황이 어렵게 흘러갈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의 국정 장악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예산안 통과가 실패할 경우에 비트코인은 7만 달러, 7만 5천 달러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다.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이게 청산 물량을 통한 순간적인 저점 테스트가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곧장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가급적이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 갔으면 좋겠죠. 이거 7만 달러 한번 찍으면은 시장이 한번 와장창창 또 그런 분위기가 될 거라서, 가급적이면 요때쯤 이제 공포 심리가 극도로 좋지 않을 때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 아저씨가 싹수 있는 멘트 좀 하면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관련 어떤 소식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번스타인, 비트코인은 아직 사이클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12개월 안에 20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투심이 계속 악화돼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면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것이다. 8만 달러까지도 안 갔으면 좋겠죠. 만약에 8만 달러 수준에 뭐 7만 5천 달러, 8만 달러 수준의 리테스트가 나와준다라면 모르긴 몰라도 바이더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청산 물량 나와주고 쇼스 퀴즈 나와주고 이렇게 되면서 쫙쫙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요번에 조금 정리가 좀 한번 자연스럽게 반전 재료 하나 등장해 주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우리의 마음대로 시장이 전혀 절대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 이 크립토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 간단치 않다, 뭐 이런 점들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요다,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다. 조금만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가격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 반감기 이후의 축적, 그리고 반등, 그리고 풀백, 그리고 나서 올타임 하이. 이번에 풀백 나왔으니까 이제 올타임 하이를 향한 랠리가 나와줄 타이밍이야. 지금까지 그래 왔어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마이크, 작년 여름처럼 모두가 약세장에 진입한 것이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나 역시 2년 동안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13만 달러에서 14만 달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반등 타이밍이 다가올 것이고, 작년 여름, 작년 8월 얘기하는 거죠. 그때 흘러내렸을 때 모두가 약세장에 진입한다라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패턴 깨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올타임 하이를 또 만들어냈잖아요. 늘 어떤 이런 공포, 비판, 반전, 이런 흐름의 반복인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정말 돌림방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사이클 패턴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바라보면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고, 일단 멘탈을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튜 아일랜드, 2023년 1분기와 2024년 1분기는 비트코인이 모두 반등을 만들어냈다. 올해 1분기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1분기. 2023년 1분기, 이때는 기억하시죠?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슈가 생기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또 자금 유입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급반등이 나와줬고, 작년 1분기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 1월 11일 출시 이후 급락 한번 나왔다가 바로 또 밀어 올렸죠. 과연 이번에도 지금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딱 타이밍상으로는 딱 13만 달러 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언제 본격화될지, 아직 1분기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우리가 멘탈 잘 챙기면서 늘 그래 왔듯이 항상 급락이 나올 때마다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모두가 이제 끝났다, 암호화폐.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항상 뒤돌아 봤을 때는 항상 그때가 기회 내지는 기회 비슷한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장의 정서에 나의 정서를 딱 맞닿게 하는 그런 상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맥스, 비트코인은 지금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 트렌드라인, 박스권 저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테스트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강세장에서 단기적인 하락일 뿐이다. 일단 중요한 게 89,000달러 부근이 아니라 9만 달러 위로 올라서 줘야지 이 8만 달러 리테스트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스권 저점 테스트다라고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중요한 건 9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면서 다시 9만 달러, 10만 달러 요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1차 박스권이 되겠죠. 1차 박스권에 대한 리테스트 양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9만 달러 위로 올라서 줘야지 그래도 조금 더 한숨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닥터 프라핏, 지금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 95,000달러, 지금 가격은 생산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매수 기회 중 하나다. 양반 지금 이제 롱 잡았다고 엄청 자랑도 하고 강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생산 비용이 95,000달러 수준인데 가격이 9만 달러 아래에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는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멘탈을 잡는 데 있어서 그나마 좀 살짝은 한 방울 정도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차팅가이, 이번 사이클에서 모든 하락의 평균치는 23.8%, 지금 20% 수준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미 이런 거 우리 5번 겪었다. 2023년 1월 이후 지금 5번 겪었다. 그러니까 2022년 말 약세장 정리되고 2023년 초부터 강세장 국면으로 시작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20% 수준의 조정이 지금 5번인 걸쳐서 나왔다. 그런데 이런 조정 나올 때마다 다 그냥 뭐 죽었다, 끝났다. 아우 정말 속 타요, 그런 거 듣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에 노출을 줄이던가 내가 멘탈을 잘 잡든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이번 급락은 베어 트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익스트림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11만 달러 언저리까지 간 거니까 올타임 하이를 받고, 지금 이번에 베어 트랩 나왔고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서 이제 옵티미즘이 새롭게 또 생겨나고, 거기서 포모가 이제 확 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그러다 유포리아, 이 사이클 고점, 와 모두가 환희에 가득 차 있을 때죠. 막 이제 수익 인증샷 올라오기 시작하고, 뭐 포르쉐 같은 비싼 차 그런 거 샀다고 자랑하는 그런 포스트들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때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항상 매도 적기, 매도 타이밍 언저리, 셀링 포인트 근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포리아의 어떤 이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딱 분위기가 포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도 하면서 여차다가 이제 이런 거 당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당했던 거, 경험했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2021년 사이클로 놓고 보면 2021년 11월이잖아요. 69,000달러대. 이때가 고점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거를 다 겪었던 거예요. 볼트랩이다. 올라갔다가 브레이크다운, 공포와 카피출레이션, 절망까지 갔다가 축적, 뭔가 다시 트렌드의 등장, 모멘텀이 쌓여가게 되고, 그렇게 빵 하고 ETF와 트럼프 당선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등에 업고 첫 번째 익스트림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 바퀴 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부터 따당땅땅땅땅 이제 셀링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수익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놓치면 이제 또 욕골 나는 거죠. 항상 지금 정도의 분위기에서 등장하는 밈입니다. 86,000달러 때는 매수하려는 수요가 전혀 없는데 21만 달러가 되면 다 사겠다고. 이게 포모죠.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요게 언저리. 이때가 되면 이제 요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해당 사이클의 고점 언저리인가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 셀링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미리미리 설정을 해놔야겠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잖아요. 그래서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올해 하반기 9월이나 10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전략자산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 연준이 CPI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불금, 정말 환호로 불타는 금요일 밤이 될지, 속에서 열불 터지는 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지점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